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속증의 전문가 나초록 의사입니다. 여러분, 최근에는 사실은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도자를 통해서 가업상속 지원 세제 관련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6월 중순에 발표했던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가업상속 지원 세제 개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첫 번째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제가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연부연납 특례 대상이 확대가 됐다라는 거. 그 다음에 향후에 정부에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여러분 이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현재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 중견기업, 중견기업은 연 매출 3천억 미만인 경우에 최대 200억에서 500억까지 한다. 피상속인 대표이사 재직기간 10년이 넘으면 200억, 20년이면 300억, 30년이 넘으면 500억 공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10년간 업종, 그 다음에 자산, 그 다음에 고용 유지의 어떤 의무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가 사실은 사후관리 요건이 너무나 경영 현실에 비춰봤을 때 10년이 너무 길다, 현실성이 너무 낮다라는 지적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의 개편 방향을 살펴보면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이에 상응하는 기업의 성실경영 책임 강화에 중점을 둬서, 그 다음에 사후관리는 상속세 부담이 기업의 어떤 고용 및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를 통해서 실효성을 제고하겠다. 또 역시 어떤 장려책도 있지만은 불성실 기업인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좀 부여하겠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 사후관리를 완화하고 불성실 기업인에 대해서는 공제를 배제하겠다라는 것이 이번에 개편 방향이 되겠습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이 단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사실 이제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법 개정 국회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공제 후 10년에서 여러분 몇 년? 7년으로 단축하겠다. 그래서 개정의 이유는 급변하는 경제 환경,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선진국 사례를 감안해서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을 하겠다라는 것이 가장 큰 중점 대상이 되겠다. 자, 두 번째는 업종 변경 허용 범위를 확대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현재 소분류 내에서의 변경만 지금 허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디서 보냐, 허용 범위를 중분류 내까지를 허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의 예를 잠깐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중분류 내에서 제분업에서 제빵업으로 가는 것은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중분류 내에서, 중분류는 이렇게 식료품 제조 범위 내에서 제분업에서 제빵업으로 가는 것은 인정을 하겠다. 개정의 이유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점을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라는 취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여기서는 중분류 내까지 허용했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회 어떤 심사를 통해서는 중분류 범위 밖으로까지 업종 변경을 허용을 추가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예를 들어서 의약품 제조가 있는데, 의약품 제조 기술을 활용하여
화장품 제조업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중분류는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인데 중분류는 화장품 제조업은 중분류가 화학물질입니다. 그래서 중분류 범위 밖으로도 업종 변경을 허용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뭐다? 위원회 심사 과정을 거쳐서 중분류 밖으로의 업종 변경을 허용하겠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것은 전문가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위원회가 승인하는 경우에 한해서 중분류 범위 밖으로의 업종 변경도 허용하겠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사례를 보면 그림을 보고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잠깐 보시면 현재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품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이 있는데 의약품 제조업은 소분류가 의약품 제조업, 중분류는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이고요. 대분류는 제조업입니다. 대분류는 제조업으로 동일하다는 거예요. 근데 중분류 내에서의 변경을 허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장품 제조업은 소분류는 화학섬유 제조업, 중분류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의약품 제조업 기술을 활용해서 화장품 제조업으로 변경은 허용하겠다. 어떤 경우에 위원회 심사 과정을 통해서 허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한 발짝 앞서 나간 이번에 그 정책 방향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사항을 보면 자산 유지에 대한 의무를 안하했다. 현행은 사후관리 기준 중 20% 이상 자산 처분이 현재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한데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 사유를 추가를 했다. 어떤 사유냐? 업종 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 설비를 처분하고 신규 설비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 추가적인 예외를 인정을 했다. 개정 이유는요. 업종 변경 등 사업 여건 변화에 따라 기존 자산의 처분 및 신규 자산 취득에 대한 필요성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더라. 그 다음에 고용 유지 의무를 안하를 했습니다. 현재는 매년 예를 들어서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10년 동안에 한 해라도 80% 미만은 가서는 안 되고 10년간 평균이 100% 이상이어야 된다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견기업은 120%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박기내 안에 의하면 중견기업도 120%가 아니라 100%다. 중견기업 연매출 3천억 미만인 경우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100명을 유지했다면 나도 사후적으로 평균적으로 100%를 넘으면 된다. 과거에는 120%였는데 100%로 개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페널티 규정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가업상속공제가 여러분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1억에서 불과했던 게 지금은 200억에서 500억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 가업을 승계를 해서 그 가업을 발전을 시키고 고용을 창출을 하고 그런 취지에 맞게끔 이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탈세나 또는 회계 부정을 저지르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하겠다. 이 취지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냐? 첫 번째 상속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 부정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사전적으로 공제를 배제하고 사후적으로 추징하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 상속대상 기업의 경영과 관련해서 10년 전부터 사후관리 기간까지 현행은 10년, 개편이 된다면 7년이죠. 탈세, 회계 부정 등으로 피상속인, 아버님 또는 상속인이 처벌받은 경우로서 징역형 또는 일정 기준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사후적으로는 추징하겠다라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연부연납에 대한 특례 대상을 확대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업 상속공제 요건의 충족 시에 이 연부연납 특례가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업 상속 비중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10년 분할 납부하고요. 50% 이상인 경우에는 20년 분할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케이스 5년에 비하면 가업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했을 때는 이 연부연납 기간이 굉장히 넓게 퍼져서 되어 있다. 근데 이 연부연납 10년 분할, 20년 분할을 충족하기 위해서 현행은 매출의 3천억 미만, 그 다음에 10년 이상, 그 다음에 일정 지분 50% 이상, 상장은 30%지만은 이런 요건, 그 다음에 상속인은 2년 전에 가업에 종사했을 때만 이런 연부연납 특례를 줬는데 연부연납 특례 대상을 보다 확대를 했다. 어떻게 확대했느냐? 매출과 상관없이 전체 중소, 중견기업, 그 다음에 피상속인 요건도 10년에서 5년으로, 그다음에 상속인 요건,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2년간 가업 종사해야 된다는 요건에서 벗어나서 삭제가 되었다. 그래서 연부연납 특례 대상을 확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정부의 추진 일정은 상속증여세법에 반영해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 있다. 여러분, 지금 정부가 냈던 개편 방안을 보면 상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회를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된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개편 방향의 취지는 가업 상속공제의 어떤 사후 관리를 좀 완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처분에 관련된 요건들, 그 다음에 연부연납, 그 다음에 업종의 어떤 변경을 대폭 확대를 했다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감사합니다.